양쪽 지수가 좀 쭉쭉 뻗어 나갔으면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약간은 좀 주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일단은 매수 포지션 확실해지면서 점차 매수 규모는 좀 키워가고 있고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수급 포지션이 어제도 다르던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유한타증권 박지디 부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오릅니다. 또 이렇게 이번 주에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해서 좀 걱정을 하셨을 투자자분들께 오늘 아침은 또 기분 좋은 시간이 아닐까 하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시장이 일단 좀 바닥권에 오면 나타나는 현상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등락이 좀 엇갈리고요. 그 다음에 팔고 나면 오르고 올라서 갈 것 같아서 하면 다시 빠지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강해집니다. 섹터별로도 변동성이 좀 많이 강하고요. 하지만 최근 시장 흐름을 보시면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저점 찍을 때 이미 종목들이 먼저 그 전부터 저점을 찍었었고요. 지수가 저점을 찍고 난 이후로 종목들은 지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전 저점이 깨지는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지금 실적 발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어제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나왔던 상태 속에서 일단 뭐 기관의 리포트들은 좀 긍정적인 흐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뭐 현대차 그룹 주들 강세입니다. 펫배터리 관련한 얘기 나오면서 관련되어 있는 펫배터리 업체들, 중소형주들도 상당히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모비스와 글로비스가 담당을 하면서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해당 종목들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에서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 커지면서 2차 전지 섹터주들과 뭐 지금 전지 섹터주들, 전기차 관련주들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철도 관련주들이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기계업종도 지금 흐름을 계속 따라가면서 지금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은 삼바라든지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진단키트 업체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D 바이오센서가 해외 업체 인수하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 시젠이라든지 전반적인 관련되어 있는 섹터주들 좀 강세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좀 두루두루 전반적으로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요. 낙폭과대한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나눠서 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좀 전에도 상당히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던 2차전지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입니다. 뭐 호재가 많습니다. 미증시에서도 관련주 올랐고 뭐 국내 대기업들 관련된 뉴스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그대로 홀딩을 하면 되는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뭐 폐배터리 관련한 기업들 상당히 많습니다. 재활용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 많은 배터리들을 계속 쌓아둘 수도 없을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소재들을 계속 재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산이 될 때 가장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충전 사업과 함께 폐배터리 사업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소재, 2차 전지 소재 사업보다도 훨씬 더 나중엔 더 좋은 후발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좀 나왔고요. 일단 글로비스가 뭐 이송을 막고 이제 모비스가 다시 재활용을 하는 쪽을 한다라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대 모비스하고 글로비스 강하게 올라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말씀드렸던 대로 뭐 파워로직스나 MPC 같이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도 지금 강하게 올라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중소형단에서는 조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을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겠고요. 모비스라든지 글로비스는 워낙 바닥권에 있는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긴 호흡을 좀 보셔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이 업황, 2차 전지 업황 전반에 대해서도 좀 강세 흐름을 좀 따라가 본다라기보다는 좀 추세를 이어가 보는 전략. 다만 좀 최근에 단기적으로 2차 전지 섹터주들이 좀 많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좀 따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서도 좀 추세가 유지됐던 종목들의 조정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특히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당히 수급도 좋았었고 추세도 좋았었는데 한 달 반 동안 좀 강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할 수 있겠고요. 가격적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 뭐 대주전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응급제 섹터주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양극재는 뭐 이미 LNF나 에코프로, BM이 뭐 주도력을 갖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좀 보유하신 분들은 최근에 찍었던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추세를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 외 중소형 2차 전지 소재 섹터주들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뭐 블록딜 여파 때문에 뭐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신저가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외 다른 소재주들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최근 저점을 기반으로 해서 뭐 첨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종목들 외에도 뭐 다른 것들 최근에 뭐 엔캔 같은 경우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중소형 소재하고 부품 장비 섹터들까지 해서 2차 전지 섹터주들은 최근에 저점을 손절선으로 정해놓고 트레이딩하는 전략 이런 부분들은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깊게 조정받은 종목군들 이쪽을 좀 보시는군요. 그 섹터 내에서도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증시에서도 제약바이오 특히나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주목받는 흐름인데요. 연속성이 좀 나옵니다.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네, 뭐 어제 뭐 뉴스가 나왔습니다. 머크사가 뭐 시젠이라고 국내에 있는 시젠이랑 이름은 똑같은데 영어 스펠링은 좀 다릅니다. 그 업체를 좀 인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시장이 좀 반응이 있었고요. 또 특히 SD 바이오센서가 특히 해외 업체 인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단키트 업체들이 최근에 많이 번 돈을 가지고 계속 M&A에 나서고 있는 모습들 또 다른 뭐 해외 업체들은 M&A를 당하는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오미크론의 변형이죠. 하이 변형이 BA5형이 계속적으로 전파력이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유행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지금 진단하기로는 뭐 8월, 9월 중에 뭐 10만 명까지도 국내 좀 나갈 수 있다라는 뭐 전문가들의 예상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업체들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련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으로는 뭐 시젠이라든지 ST 바이오센서가 강합니다만은 뭐 이미 주가로는 뭐 휴마시스라든지 수젠텍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해당 섹터에서도 또 작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덜 올라간 종목들, 뭐 PCL도 그렇고요. 그 외에 뭐 바텍메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좀 덜 올라간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좀 후발 흐름을 좀 따라가는지도 같이 한번 챙겨보셔야 되겠고요. 셀트리온이나 뭐 삼바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안 좋을 때 반대로 잘 버텨주고 좀 시장이 좋아졌다기보다 낙폭에서 좀 올라오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슈들로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대장주 움직임 이후에 2등, 3등, 4등주들의 움직임이 순환매로 돌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해당 섹터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순환매 관점에서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이 순환매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종목군들도 이 뉴스와 함께 묶이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또 철도 관련된 종목군들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이게 참 쉽고도 어려운 섹터인데요. 사실 유가가 빠지자마자 뭐 원전이나 뭐 신재생 에너지들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쪽 섹터주들은 유가가 빠지든지 말든지 간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이 맞았던 섹터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관련되어 있는 뭐 재건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인프라 투자와 함께 엮여 있는 부분이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에 같이 엮여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기 회복에 있어서의 뭐 부양 의지 뭐 이런 부분들도 계속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강한데요. 지금 오늘은 철도 관련주들이 어제 시간에서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침부터 강하게 올랐습니다. 재건에서 가장 급한 게 이제 철도다. 예전에 뉴스 나온 걸로 보면 이제 상수도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뭐 인프라 투자라고 보시면 좋겠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재건 관련주들이 거의 대부분이 예전에 대북 관련주들로 엮여 있습니다. 철도, 뭐 교량, 그다음에 건설, 시공, 설계, 그다음에 뭐 전력, 배선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금 트레이딩의 타이밍이 계속 좀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우량주단에서 본다라면은 뭐 현대건설기계나 LS 일렉트릭 같은 업체들 계속 보시면 좋겠고, 현대건설기계도 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기계 업종들도 마찬가지 되겠고요. 그래서 중대형주단에서는 그렇게 보시고요. 철도 관련주들은 워낙 뭐 트레이딩성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전력 배선 업체들 중소형주단들도 뭐 흐름은 있습니다만은 잘 모르신다라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형주단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재건과 관련된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필요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의 좀 정책적인 뭐 흐름 이런 부분들을 좀 따라줄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